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대한자산투자연구원 이태강입니다. 오늘 여러분한테 저희가 새로 오픈하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.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동산, 주식, 코인 이 세 가지를 달아드리고 그 외에 이슈되는 거가 있으면 또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려 가지고 항상 여러분 곁에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 자산을 모으고 자산을 증가시키고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보, 또 지식, 또 사회적인 현상, 그 다음에 경제적인 변화, 정책의 변화,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습득하고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. 그냥 감으로 하는 시대는 아니죠. 그래서 오늘은 그 2025년도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평가, 시장에 대한 전망, 또 사람들의 그 부동산에 대한 심리, 이런 것들을 이제 흐름을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이 강원도에서 특히 또 강릉에 계신 분들이 저희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실 거라 생각하고 강릉시에 대한 그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강릉시 그 실제 사례를 가지고 최근 그 핫한 뉴스가 나왔죠. 다주택자들 그 취득세 완화, 1주택자는 아니고요. 그동안 저 투자를 많이 하신 다주택자들 그 취득세 완화가 정책까지 나왔어요. 이런 것들은 저 그 다주택자들이다 보니까 그동안 세 채 이상, 네 채 이상에 가질 때는 8% 플러스 지방세 포함해서 8.8%, 12% 지방세 포함 13.2%의 취득세를 냈어요. 그렇게 내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똘똘한 한 채를만 갔지 다주택자들이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. 근데 다주택자들이 그 거래를 안 하게 되면요, 거래가 실종되는 현상이 있어요. 사실 그 몇 년 전에 특례보금자리 주택 신생아 대출 해가지고 1주택자가 갈아타거나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게 만들어 가지고 거래들이 좀 있었어요. 근데 그런 거래들이 끝나고 나니까 또 누가 집 사는 게 이제 어떤 한계에 봉착했죠. 그래서 다주택자들도 집을 살 수 있게끔 하는데 고가의 주택을 다주택들이 사는 건 아니고 그 전에는 공시가격 1억 미만짜리들은 취등록세에서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. 근데 이제는 그게 올라갔죠. 2억 미만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요 2억 미만의 그 다주택자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2025년도, 26년, 2028년까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좀 요번 영상을 통해서 좀 들어보시면 대략적인 대략적인 전망, 대략적인 느낌, 그 다음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찝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제 얘기가 100% 맞진 않아요. 뭐 그런 분들이 뭐 제 얘기가 어느 정도는 맞는다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요.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80%, 90% 맞는다고 얘기를 해도 저는 제 자신이 못 믿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항상 찝어보고 항상 해야 되는 그런 데에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미래 전망을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미래 전망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강릉시 부동산을 한번 그 지나온 과거들을 한번 볼게요. 지난 과거들 보면 사실상 2018년도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2020년대 초에 사실 진짜 그야말로 그 광기의 시대가 왔었어요. 강릉의 부동산의 시대였다. 강릉 부동산 시대가 대세였다.
이제 그 옆에 속초까지도 대세였다. 해안가가 대세였다. 사실상 가면 갈수록 해안가의 부동산은 더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그때 동시에 또 그 19년도에 발생한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도 돈 풀기 시작했죠. 그래서 거기다가 금리는 초저금리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페이크 바니도 생기고 갭 투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가격 폭등이 일어났습니다. 그리고 나서 22년 7월 달부터 고금리 시대가 돌아왔죠. 한국은행 금리가 0.5%였었는데 무려 3.5%까지 올라갔어요.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0.5에서 3.5니까 한국은행 금리가 7배로 올라갔어요. 그래서 이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이제 거품이었다, 꺼지기 시작했다, 뭐 극단의 공포다, 부동산 끝났다,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. 사실상 이 금리가, 한국은행 금리가 0.5에서 3.5로 올랐을 때 7배잖아요. 근데 시중이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어요. 근데 여기가 우리가 부동산을 딱 볼 때, 뭐 6억, 7억짜리, 5억짜리 사는 그런 단지가 있고, 또 2, 3억짜리 사는 단지가 있어요. 이때에 금리가 올라가면 2, 3억짜리 사시는 분들보다는 6억대 사신 분들이 부담을 더 느낍니다. 금리가 올라가면. 왜 그러겠어요? 이자가 많이 올라니까 그렇잖아요. 그리고 5억, 6억짜리에 사신 분들이 대출 더 많이 일으켰잖아요. 그래서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더 큰 폭으로 5억, 6억짜리 아파트들이 가격이 빠지기 시작합니다. 자, 그러면 2억, 3억짜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대출이 좀 5억, 6억보다는 작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은 좀 더 5억, 6억짜리 주택들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진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근데 나중에 상승을 할 때는 5억, 6억짜리 아파트들이 더 많이 상승하겠죠. 예, 왜냐면 아무래도 5억, 6억짜리들은 입지나 어떤 환경 것들이 좋아서 올라갔고, 그 다음에 또 신축 아파트였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다가 이렇게 가격이 어느 정도 빠졌냐,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0%, 20%까지도 빠졌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빠진 것들은 우리가 그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계속 1년, 2년, 3년 동안 버거웠다. 거기다가 원자재 상승까지 있지 않았습니까? 원자재 상승되는 바람에 뭐 부동산 가격이 힘들었다. 또 건설하는 것도 힘들었다. 지금의 그 강릉도 그 아직 분양이 좀 하고 있긴 했는데, 사실상 그 분양이 좀 힘든 이유는 분양 가격이 비싸다. 여러분 그 강릉의 모 아파트들 보면 우리가 초창기에 분양가가 700만 원이었던 게 지금 한 1700, 18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.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몇 년 사이에 분양가가 평당 700만 원